자, 안녕하세요. 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벌써 7시 41분인데, 세미나 갔다 왔더니, 여러분들, 많은 연락이 와 있어서, 과거에도 제가 영상을 찍어드렸지만, 이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우리 다시 한번 나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최종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은 미리 이 종목을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오늘 이벤트는 나올 이슈가 있었죠. 분명히. 어? 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백서가 공개되고 LK 검증위원회에서 초전도체가 기냐 아니냐라는 결과가 나온다. 그랬을 때 제가 분명히 이 결과물에 대한 부분을 기다 아니다 논하지 마세요라고 했죠. 결국은 항상 시장은요 선반영이라는 부분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거 사례를 한번 볼까요? 그래야만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초전도 물질이 나오면서 7배의 법칙을 두 번이나 넘을 수 없었던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부분은 자회사 상장 신성 ST의 어떤 상장 기대감, 지분법이 그쵸. 근데 과거 사례를 통하면요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게 배터리 통을 만드는 애지 않습니까? 근데 갑작스럽게 LK구구라는 게 등장을 한 건 좋다 이겁니다. 축제였습니다. 근데 결과물이 어떠한 비공개 간담회를 한다고 하죠. 결국은 결과물을 내치지 못했죠. 빠지죠. 그런데 10년 동안에 이런 맞아요. 퀀텀 에너지 지분을 보유한 캐피탈의 지분을 보유한 신성 델타테크를 얘기를 해드리면서 항상 이 규칙을 따른다더라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성 델타테크 12월 대응 전략자를 말씀드렸는데요. 자, 11월 13일 수요일 유튜브 오늘 주식타짜. 자, 신성 델타테크를 시초가에 매도하라고 합니다. 자, 결과 여부 관계없이 선반영인 주가입니다라고 해서 보내드리죠. 사실 오늘 많은 분들한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자, 오늘 제가 결과에 관계없이 선반영된 주가입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날려드렸는데, 어, 여러분들 중에 이 부분은요, 예측할 수 있는 사실이었다고 했죠. 왜냐하면 이때도 비공개 간담회에 대해서 어차피 결과물이 나오더라도 이런 선반영이라는 부분이 생길 거다. 결과를 도출하지 못할 겁니다. 비공개 간담회의 특성. 그쵸. 자, 이게 여러분들은 항상 아셔야 될 부분은 이제부터 어떠한 사례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 현재 주가가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뜻은 뭐냐면, 자, 이 쌍바닥이라는 표현을 좀 하시던데, 사실 이 부분은요, 대주주의 매도를 동반했습니다. 고목 델타 화공이. 그리고 이 부분에도 등장을 하죠.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매번 고점에는 매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금감원의 대주주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팔았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죠. 다만 이때 2017년도에 그래핀을 발명한 학자에 의해서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상용화는 아직 멉니다. 7년 동안 지난 우리 그래핀도 아직 신소재지만 상용화 안 됐거든요. 이 말이 나오잖아요. 이 논리는요, 이미 주말 동안에 나왔던 이슈지만, 멕시코 사업부의 로봇 사업을 강행하겠습니다. 자사주 매도. 결국은 10년 동안에 이 지분법이익에 대한 함수를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자, 한 예로 제가 TPC라는 기업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방탄소년단이 상장되기 전에 하이브라는 종목이 어떤 캐피탈의 지분이 있었는데 이 캐피탈의 지분을 보유한 DPC가 7배 만원에서부터 7만원을 못 넘겼죠. 이게 역시나 7배의 법칙을 넘을 수 없었어요. 자회사 스틱 인베스트를 상장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주가를 다시 한번 더 끌어올린 적은 있었지만 결국은 여러분들 이 7만 원을 넘지 못하는 그 법칙에 대한 부분을 400원, 300원을 더 먹기 위해서 리스크를 감내하는 건 아니라고 봐야죠. 제가 오전에 시초가에 살아야 된다라고 한 거는 어떠한 결과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분명 주가는 빠질 거다. 이걸 예측했던 겁니다. 그거는요. 그래도 제가 20년 동안 자사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고요. 15년 동안 스타 펀드 매니저를 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잘났다가 아니고요. 1000억 정도를 운영하면서 물론 1조 가까운 이 신성 델타테크 이런 종목이 있었다고 한다면 거래는 했을 겁니다. 다만 긍정과 부정이 오가는 이슈가 나올 때는 접근을 하는 거고
어떠한 결과물이 발생될 때는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때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떤 글로벌 기업이든 국내에 있는 어떠한 바이오를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임상 3상을 통과할 거예요 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빠지죠. 반대로 실적이 안 좋을 거예요 라고 하다가 많이 빠져있는 상황에선 선반영, 그 다음은 좋아질 수 있어. 이게 바로 시장의 룰인데요. 자, 이건 너무 단순하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오늘 일단은 뭐 이렇게 결과물이 발생되면서 빠졌는데 당신은 왜 이런 소리예요? 라고 하실까봐 잘 되길 희망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요 이렇게 합시다. 만일에 여러분들 중에서 이번에 이때 못 팔고 이때 안 팔았고 규칙을 다 어긋냈다 한다면 만일에 여러분들은 바꿀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성장할 이 힘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사실 지금 시장에서 글로벌적으로 움직였을 때 어떠한 그 초전도체는 잊어버리시고요. 하나의 결론이 나와요. 그 뭐냐면 ESS라고 하는 거. 지금 뭐 이 LS 멀티부터 시작해서 저장, 통이죠. 효율을 높이는 배터리의 통. 자, 그 부분이 얘네들도 일정 부분의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떠한 이벤트 그리고 일정을 맞이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볼까요? 그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 어떠한 정보를 듣게 되면 이날 사버리죠. 그러면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올 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죠. 이 뜻은 뭐냐면 정보를 다룸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스타펀드에 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는 큰 판을 보기 시작했다. 시장이라는 큰 판, 산업이라는 큰 판, 업종이라는 큰 판을 보고 그리고 종목을 거래했다. 이겁니다. 자,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시장이라는 게 하마스 전쟁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제롬 파월이 금리 인상하겠다, 동결하겠다 이런 이슈도 있을 거고 아마 동결적으로 갈 겁니다. 불확실성이죠. 다만 이 불확실성은 뭘로 해소할 수 있습니까? 고용지표, 즉 실업자 수가 증가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제롬 파월은 달라지잖아요. 산업은 어떻습니까? 반도체 산업, 2차전지 산업, 바이오 산업. 이 산업군이 지금 글로벌적으로 성장 산업인가? 이 뜻은 주가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지금 제가 신성 델타 테크를 찍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자, 원통형 배터리, 폐배터리, 그리고 뭐가 있죠? 리튬이온 배터리가 있는데 어차피 통입니다. 통도 앞으로 중요시 여겨질 이슈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제 초전도체라는 부분은 잊어야겠죠. 오늘 기사 나왔던 부분도 있죠. 초전도체와 무관하다. 그러나 퀀텀 에너지의 지분을 보유한 건 맞다. 로봇 산업을 강화하겠다. 이런 이슈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주가에서 뭘 봐야 된다는 겁니까? 이제 앞으로. 이걸 주목시 여겨야 된다. 그죠? 통입니다. 2차전지 통. 그리고 멕시코의 이제 법인을 통해서 로봇 사업을 강화할게요. 라는 말을 하죠. 그러면 지금 두산 로보틱스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이 로봇 산업에 대한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글로벌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로봇 산업에 대한 부분은 성장 산업으로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 자사주 매각을 하면서 멕시코 법인을 통해서 강화시킨다는 로봇 산업이 과연 진행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풀어야 될 문제겠죠. 다만 이 결론에 대한 일정이 그래도 나름 나와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닥 희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만약에 30%에 대한 현금은 어디선가 보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현실적으로 한 여기까지 가는 평가액은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12월에 몇 번의 거래를 통해야 되냐면 매일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3번 정도, 많아도 3번 정도의 거래를 통해서 변동폭이 클 겁니다. 자, 그때는 어떻게 한다? 다시 또 여기를 갈 거야 라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오르면 더 오른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런 분, 바꿔나갈 의지를 가지신 분들 있다면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으로 구독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구독이라고 보내시면 신성 델타테크를 보유하신 분이고 해법을 원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해서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미보도 자료입니다. 이게 바로 2차전지 통. 이 부분이 강조가 될 겁니다. 일정. 그리고 멕시코 법인의 이제 로봇 사업부에 대한
사업의 진행 과정에 대한 기사가 좀 나올 겁니다. 자, 초전도체 이제 잊어버리십시오.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고요. 근데 중요한 건 나름 여러분들 희소식이라고 표현한 게 일정이 남아있다는 것도 있지만요. 두 번째로 희소식은 뭡니까? 악재가 이미 나와버렸죠. 그러면 시장에서 인정하는 가격은 얼마라고 봐야 될까요? 이 정도 수준을 보는 게 맞습니다. 왜? 악재가 노출됨에도 만일에 그 구간을 유지하는 거는 일단 이 가격이 어느 정도 단기적인 저점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볼게요. 단기 저점에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오르기 위해서 주식을 하십니까? 후자죠. 애널리스트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빠지는 주식을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르는 종목을 좋은 주식이라고 해야죠. 그걸 우리가 성장주라고 하고 시장의 반도체 사이클이든 바이오 사이클이든 로봇의 사이클이든 이 사이클에 내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탑다운이죠. 위에서 아래를 보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시장 산업업종 종목 그리고 종목을 보고 시장을 판단하는 이런 자세는 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되실 겁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 제 개인 폰입니다. 4822-8706으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구독이라고 보내주시고 자, 이 종목에 대한 전략 자료지 반드시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이번에는 약손실 또는 일정 부분의 손실을 감안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빠졌다 오르는 것도 수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항상 위로만 간다의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몸이 좀 무거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여러분들이 제가 다 정리해서 말로만 하지만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만 로봇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초전도체 지분을 하게 돼서 사업은 무관됩니다. 결국은 뭐냐면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네. 있었던 부분을 한 번 더 재탕한 이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초전도체는 지분 관계일 뿐이지 사업은 무관하다. 예전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슈입니다. 이제는 받아들일 때 된 겁니다. 아시죠? 자, 바꿔 나갈 수 있는 자세를 가집시다. 12월 24일 날 그리고 하나 더 만일에 이 신성 델타테크 외에 다른 어떠한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어떤 글로벌 라이브의 불법 공매도 종목 이런 리스크가 계속 돌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이 해당된다고 한다면요. 쇼커버라고 해서 이 주식을 어떻게 공매도를 쳤던 불법적인 공매도죠. 무차입 공매도. 요 부분의 방법을 좀 찾아서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 뜻은 뭐냐면 12월 24일까지 이게 크리스마스 이브죠. 이날까지는 주식을 반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시장의 규정입니다. 자, 그 이전에 우리는 행동을 해야 되고요. 이 쇼커버 대응은 분명히 주식을 이용할 겁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본인이 보유한 종목이 해당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부분을 풀어가야 됩니다. 8706으로. 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아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 일론, 실시간의 소통방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 텔레그램 방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여기서 미리 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초전도체가 아니다라고 해서 미리 올려드려요. 11시 19분이고요. LK99 초전도체 아니다 결론. 이런 부분들도 피해갈 수 있고 여기는 시장의 어떤 시장 산업 업종을 먼저 보고 종목을 찾자라는 방입니다. 종목만 거래하면요. 항상 큰 판의 돈이 어디 가는지를 잊어버리고 실수를 반복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되게 돼요. 제가 15년 동안 어떻게 스타펀드 매니저가 됐어요라고 했을 때 항상 이 위에서 아래를 보는 탑다운 방식을 취했다는 건데요. 그 부분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 자, 이 부분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유해드리고 학습을 시키기 위함입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이 텔레그램방 링크 주소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일단 신성 델타테크에 대한 부분을 깊게 들어간다고 한다면 과거의 논리를 위해서 까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지만 일단 미리 말씀드리면 초전도체에 대한 이벤트는 종료되었다. 지금은요, 아마 뭐 한두 건에 제가 아까 미공개, 아직 그 자료 있죠? 그 부분은 일단 뉴스화가 돼서 나올 텐데, 아마 이 테슬라라는 쪽에서,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LS 머티, 그다음 에코프로 머티, 결국은 ESS, 저장장치, 양극재. 이 뜻은 뭐죠?
배터리의 효율을 높여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용량을 확보하자. 효율을 높이자는 거예요. 사실 2차 전지는 좋지 않습니다. 이때도 에코프로의 주가는 좋았지만 얘는 나빴던 이유죠. 자, 그래도 지금은 통을 만드는 애들의 어떤 효율성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이슈는 있네요. 반드시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구독이라고 보내주시고 텔레그램방 여기 필수입니다. 여기 오신 다음에 신성델타 테크도 계속 다뤄보도록 할게요. 파이팅 하시고요. 사실 이 주식 때문에 가정평화가 망가지는 경우나 뭐 직장 내 불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만들지 마시죠. 됐죠? 자, 반드시 한 30% 정도의 현금을 보유할 수 있으면 보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월에 어떤 주가 상승률은요, 이 부분이 생길 겁니다. 다만 이 부분은 어느 정도의 지지를 받긴 할 겁니다. 다만요, 하나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걸까요? 고목델타 화공의 매각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있어요, 사실. 근데 그런 부분이 생기면 제가 그거는 문자 주신 분들한테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게끔 텔레그램 방에서 따르고 문자로 또 드리도록 할게요. 파이팅 하시고 늦은 저녁이지만 저는 또 다시 연구소로 들어가서 이제 어떤 금융기관 30조를 넘는 운용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필드에서 가장 잘했다라고 해서 제가 이 포트폴리오를 짜는데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이 전략에 대한 부분 다 드릴 거고요. 저는 오늘도 또 야근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여러분들 파이팅이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뭐든 보내주세요. 다만 뒤에 구독자임을 증명하는 구독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일단 자료들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자, 파이팅 하시고요. 감사합니다.